용도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이렇게 묶어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성 용도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구성 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의 이와 유사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의 용도,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 식당,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 복리시설, 구내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용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요게 이제 부속 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와 신고 차인데, 일단 용도 변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재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이렇게 재분류되고, 그러니까 시설군이 9개가 있고, 그래서 시설군이 9개가 있고, 또 각 시설군의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는데, 또 그 종류가 29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시설군의 변경이 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 또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기재사항을 표시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 변경 전 용도의 기준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받은 용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건축법의 용도 분류표에 없는 용도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용도를 분류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건축법에 있어서 중요한 용도 변경의 사항이 되는데, 먼저 허가, 신고, 기재 변경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설군이 있습니다. 시설군.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서 산업 등의 시설군 쭉쭉쭉 해서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개념,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기사 시험이라든가 건축사 시험에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시설군을 상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시설군을 그 위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하위 시설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위 시설군에 있는 건축물을 상위 시설군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때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의 변경은 기재 변경. 기재 변경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 대상인 경우 각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 그래서 8호군의 시설군을 예를 들어서 업무 시설을 7호군의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겠다. 건축물의 용도를 쓰임새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공간의 용도를.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있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 예를 들어서 6호 교육 연구 시설을 7호 근린생활 시설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 내의 변경. 예를 들어서 6호 시설군에 있는 교육 연구 시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건축물의 종류가 있는데, 학원, 병원 이렇게 있는데, 같은 시설군이죠. 의료 시설군, 6호군에 속해 있는 의료 시설군의 병원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 경우는 같은 6호 시설군에서 6호 시설군으로, 물론 교육연구 시설이지만 의료 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용도가. 그런 경우는 동일 시설군이니까 그냥 기재 변경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근린생활 시설 내의 변경 중 목욕장, 의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것들, 여기 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연장, 학원,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같은 2종 근린생활 시설이죠. 같은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의 용도만 다른 거죠. 지금 일반 음식점을 학원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 경우도 기재사항, 기재 변경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또 임의 변경 대상도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에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상호간의 변경. 예를 들어서 10호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을 같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변경 대상이 된다. 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이때는 기재사항, 기재변경 대상은 제외가 되는데 임의 변경 대상은 된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때는 임의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설군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이 시설군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일 상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시설군이 그 밖의 시설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해서 상위로 가는 용도 변경이냐, 하위로 가는 용도 변경이냐,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의 용도 변경이냐에 따라서 허가, 신고, 기재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거치지 않았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용도 변경했을 경우 불법이 되죠. 그래서 위반 사항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그 밖에 시설군 9개가 있는데 그 시설군에 대해서 각각의 건물을 이렇게 용도를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그 다음에 학원, 운전학원이죠. 자동차 관련이니까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그래서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 시설을 포함한 이게 이제 자동차 관련 학원, 정비학원이 되겠고, 차고 및 주기장, 차를 쌓아놓는 것을 이제 주기장이라 한다. 요게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고, 그리고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의 용도를 보면 운수시설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다음에 창고시설에는 창고, 그래서 물품 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 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장,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이 있고, 공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이제 분류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판매, 저장소,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 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 저장소, 그 다음에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 그 다음에 화학류 저장소, 그 밖에 유아 시설 비슷한 것.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하수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에는 화장시설, 공안당, 묘지 및 자연장지 부수에 관한 시설, 건축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이런 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송통신시설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시설에는 방송국,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그 밖에 유아시설이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이 되고, 발전시설은 이제 발전소,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하고 종교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공연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집회장, 그래서 예식장, 공예당, 회의장, 막권장 외 발매소, 막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이로써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제 근린생활의 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문화집회시설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람장, 경마장, 경릉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게 이제
관람장이 되고,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이제 말하는 전시장. 그 다음에 동식물원, 동물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문화집회시설군에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이것도 종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고, 관람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과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이런 위락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이게 이제 관광휴게시설이 되고, 5호군에 보면 영업시설이 있습니다. 영업시설은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 제2종 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에는 이제 도매시장, 좀 내용은 여기 돼 있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매시장 이렇게 돼 있고, 상점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어떤 상점이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서점은 제외하고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된 제2조 6호의 이 과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시설과 같은 호 남목에 따른 일반 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생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이제 판매 시설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 볼링장, 당구,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도 운동시설이 되고, 운동장은 이제 뭐 육상장, 구기장, 또 시에서 쭉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이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운동장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에서 쭉 한국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여기 이제 관광 숙박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다중시설, 생활시설, 그 밖에 유아 시설 비슷한 것을 이제 숙박시설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 근생, 다중생활시설이 이제 제2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호까지 있죠. 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의료시설에는 병원, 종합병원, 병원, 일반 병원이죠.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격리병원, 감원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은 이제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이 노유자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이 있는데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밖에 이와 준하는 학교, 그 다음에 교육원, 연수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 학원,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은 아까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 학원, 그 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연구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시설, 그래서 청소년 야영장, 수련장, 수련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소스텝, 이것도 수련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좀 복잡한데, 먼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소매업으로서 1,000제곱 미만인 거, 그 다음에 휴게시설 제과점, 면적이 있죠. 3,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 그 다음에 안마,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탁구장, 그 다음에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인 거,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공공업무시설로서 1000 미만인 거, 그 다음에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그 다음에 마을공동구판장, 그 다음에 공중화장소, 그 다음에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발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1종이 되고, 2종은 1종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규정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2종 근생을 보면 공연장으로서 500 미만, 종교 집회 500 미만, 자동차 영업소로서 1000 미만, 서점, 총포, 사진관, 표구점, 그 다음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500 미만, 그리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원, 학원, 자동차하고 무도학원은 이제 제외해야 되겠죠.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습소,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 500 미만인 거,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그 다음에 체육 단련, 에어로빅, 볼링, 당구장, 실내 낙스터, 골프 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 미만인 경우, 그리고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출판사 이런데 500 미만인 경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인 경우, 제조업소, 그 다음에 수리점 등 물품 등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해 시설로서 500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관리법에 대한 따른 배출시설, 여기 이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여기 이제 제2근생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으로서 이제 150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안마실 수소 노래 연습장,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좀 길죠. 제2종 근생이 되고,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은 이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주거시설이죠. 주거시설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직 및 군사시설로 분류하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업무시설에는 공공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에는 교정시설, 교정시설에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이제 범죄자의 갱생 보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 그 다음에 소년원, 소년 분류 심사원, 국방, 군사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다. 여기 이제 되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그 다음에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식물, 비슷한 거, 요걸 이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개 시설군과 시설에 따른 시설군에 따른 각각의 건물의 용도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물이 있어요. 과제물은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PPT로 작성을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